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의 메인보드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인보드 구성요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부품 중에서 메인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본체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그 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CPU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램이라든지 뭐 롬이라든지 사운드 카드, 뭐 그래픽 카드, 마우스, 키보드, 뭐 USB 각종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판, 그것을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내에서 기본 회로와 부품들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어떤 몸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 요소는 이제 칩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 내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칩셋이라는 장치들이 있어요. 메인보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각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다. 자, 기본 몸체의 구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칩셋이 있는데 칩셋은 크게 노스 브릿지와 사우스 브릿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가운데에 노스 브릿지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사우스 브릿지가 있습니다. 노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중요하다라는 그런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CPU라든지 메모리, 그래픽 카드,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빠른 속도를 제어하는 칩셋을 노스 브릿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우스 브릿지는 기타 장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타 낮은 속도의 장비들, 하드디스크라든지 사운드 카드, 마우스, 키보드, 바이오스 등 그 외의 장치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제어하는 칩셋을 사우스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예를 가지고 개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A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 값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질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여지겠지만은 사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로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 키보드로 입력이 되겠죠. 키보드하고 연결된 게 뭐죠? 사우스 브릿지죠. 사우스 브릿지에서 A라는 값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노스 브릿지로 이렇게 전달을 해요. 자, 그럼 이것은 값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램에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CPU가 램에 저장된 A를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해서 노스 브릿지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 A라는 이 값을 이제 그래픽 카드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럼 그래픽 카드에서 다시 모니터로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A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노스 브릿지하고 사우스 브릿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두 개 칩셋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각종 포트들이 있죠. 자, 메인보드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장치로 직렬 포트, 뭐 병렬 포트. 자, 직렬은 이렇게 뭐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주고받는 거고요. 병렬은 이제 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PS2, 뭐 USB 포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본체 뒷면을 보시면은 여러 개의 포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롬 바이오스는요,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의 전원 버튼 누르면요, 윈도우즈의 이제 화면이 보여지기 전까지 까만 화면에서 글자들이 쭉 찍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 까만 화면에 보여지는 이 글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롬 바이오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쭉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마우스는 있는지, 키보드는 있는지, 그래픽 카드는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각종 장치와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윈도우즈가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윈도우즈가 부팅되기 전에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롬 바이오스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롬 바이오스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롬에 기억이 됩니다. 자, 메모리 램하고 롬이 있는데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읽기만 가능해요.
읽기만 가능해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프로그램은요, 이제 그 메인보드가 그 생산이 될 때 한번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롬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램에 저장해서는 안 되죠. 램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뭐 게임, 음악, 이런 그때그때 이제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저장이 되고 지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게 되면은 램에 있는 정보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롬에 저장을 해야만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마다 하드웨어 장치들을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로. 이제 보드가 있으면은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치들끼리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걸 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버스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부 버스가 있고 외부 버스가 있고 그다음 확장 버스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확장 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확장 슬롯, 확장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컴퓨터에서는 아이사 방식, 아이사는 8비트나 한 16비트 정도의 이제 컴퓨터 내부 처리를 할 때 그때 사용하던 방식이 됩니다. 자, 8비트, 16비트. 자,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의 8승계가 되고 그다음 2의 16승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것은 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요, 대부분 64비트 아니면 32비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컴퓨터에서 이용했던 확장 슬롯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PCI는 32비트, 64비트까지 지원이 됐고요. AGP는 64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I 버스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위한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을 하던 뭐 PCI라든지 아이사 방식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픽 카드를 많이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슬롯에 꽂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그 성능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픽 자체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용량이 큽니다. 특히 3D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는 성능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확장 슬롯 방식으로는 안 되고 AGP 방식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전지도 있습니다. 보드 내에 보시면은 메인보드 내에 보시면 전지가 하나씩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컴퓨터에는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내장 전지가 필요할까요? 전원이 항상 근데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전원이 꺼져 있으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도 항상 내부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전원 장치와 별도로 해서 RTC는요,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컴퓨터 내부적으로도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지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바이오스가 기록된 CMOS SRAM에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조금 전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팅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팅 순서. 이제 CD-ROM으로 부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라든지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부팅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팅 순서를 뭐 C 드라이브부터 부팅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이오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이 결정된 정보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CMOS가 되는 거예요. CMOS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저장되는 메모리가 SRAM이에요. SRAM. 자, 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내용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장 전지로부터 해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CMOS에 보면은 비밀번호도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라 그러면은 컴퓨터 자체적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은 설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만일 잊어버린다라면은, 그러니까 바이오스에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보는
CMOS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CMOS는 SRA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그러니까 내장 전지를 뽑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SRAM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뽑았다가 한참 두고 다시 장착을 해서 부팅을 해버리면요. 그때 비밀번호가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자,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잘 했다가 램에 위치한다라고 이 설명 자체가 틀렸죠. 램이 아니고요. 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